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주간 해상보험하고 화재보험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6페이지에 2014년도에 시행된 제37회 기출문제 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86페이지에 2014년도에 시행된 기출문제 해상보험 1번. 자, 아래의 상황에서 요크 앤트워프 룰 1994에 의거하여 공동훼손을 정산하고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해서 15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자, 이자 및 수수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YAR 요크 앤트워프 룰 공동훼손을 정산하는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전에 설명드렸듯이 1974도 있고 2004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1994하고 1974 그리고 2004의 차이는 이자 계산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계산. 1994하고 2004는 공동훼손 지급일부터 정산서 발행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데 요거는 1974 그리고 1994하고 2004는 여기다가 3개월을 더해서 이자 인터리스트를 계산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1994하고 1974는 7%의 이자 그리고 YAR 2004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CMI 국제해법학회에서 공지하는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하라. 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하라. 이것이 YAR 21조 YAR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하라, 제외하고 공동훼손을 정산해라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제외하든지 커미션을 제외하든지 어떤 것을 제외하고 하나 정도는 문제가 최근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고 내용을 한번 보죠. 선박의 좌초 손상 수리비 10만 불 그리고 2초를 위해서 좌초된 것을 2초하기 위해서 화물 배에 실려 있던 화물을
투하 제티슨 한 것이 5만 불, 구조비가 15만 불, 목적지 도착 인도 화물의 송장가액이 25만 불,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은 80만 불, 선박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 금액은 100만 불. 여기서는 일부 보험이 아니라는 건 그만 알 수 있죠. 초과 보험입니다. 자, 보험 조건은 ITC 헐, 그리고 디덕터블은 10,000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손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연속 공동 훼손이 아닌 한은 PA 단독 훼손하고 GA 공동 훼손 이렇게 나눕니다. Particular Average, General Average. 손해 내용을 보니까 좌초 손상, 스트랜딩, 좌초 손상, 수리비가 10만 불입니다. 좌초 자체는 단독 훼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초를 위한 화물의 희생 손해, 제티슨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화물, 카고 다이. 얼마를 벌였냐면은 5만 불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이 구조비가 있습니다. 구조비. 자, 구조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15만 불 들어갔습니다. 자, 2초 하는 순간부터 2초를 하기 전까지는 단독 훼손. 2초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 예인을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는 공동 훼손입니다. 공동 훼손.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20만 불, 이것이 10만 불, PA가 10만 불, GA가 20만 불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사고 내용이. 자, 그러면은 공동훼손을 정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습니다. 공동훼손 분담 가액 그리고 분담금 이렇게 하라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나옵니다. 기출문제 지금 보시면. 자, 선박. 선박은 어떻게 됩니까? 선박은 SMV에서, 그죠? SMV에서 뭐를 빼라 했어요? 총 데미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뭐를? 희생손해, 그죠? 지금 여기까지 amount made good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SMV가 얼마? 80만 불. 데미지가 얼마? 데미지 스트랜딩 10만 불. 그 외에는 없죠. 선박의 데미지가. 그래서 10만 불을 빼주고 AMG는 없죠. 0불. 그래서 요거는 70만 불의 분담가액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적하. 적하는 뭐라 그랬냐면 송장가액으로 하죠. CIF 가액에서 데미지를 빼고 마찬가지로 희생 손해를 더합니다. 그러면 CIF가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목적지 도착 인도 화물의 송장 가액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25만 불이고 중간에 5만 불을 버렸죠. 그래서 총 CIF는 얼마? 30만 불. 데미지는 얼마야? 5만 불 버린 거. 그죠?
희생손해는 얼마야? 버린 게 희생손해입니다. 그러면 30만 불에서 5만 불을 빼고 5만 불을 더하면 30만 불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는 25만 불 더하기 5만 불 이렇게 돼 있죠. 자, 살아남은 놈하고 뭐한 놈? 죽은 놈을 합쳐야지 분담가액이 됩니다. 그죠? CIF에서 데미지를 빼고 AMG를 더하던 살아남은 것에다가 죽은 것을 더하던 똑같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죠? 이건. 그러면 70대 30으로 얼마를 공동훼손 총 손해가 20만 불이었습니다. 20만 불에 70%면 14만 불. 그죠? 또 30%면 6만 불. 이렇게 공동훼손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누구의?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선체보험자. 적하가 아닙니다. 적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했죠. CIF가액으로 정산을 하니까 정산해서 분담한 금액을 뭘로? 보험 가입 금액으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자, 선체 손상이 얼마예요? PA가 10만 불. GA 분담금은 얼마예요? 14만 불. 그 다음에 다른 손해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디덕터블을 공제를 해줘야지. 이렇게. 디덕터블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었냐면 10,000불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 불, 14만 불 그래서 10,000불을 빼니까 23만 불. 자, 이게 첫 해 문제의 제일 큰 15점이 배점됐던 그러한 1번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수업했던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잘 보셨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나도 할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여러분 교재 48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문제 2번은 선박 A와 선박 B가 충돌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A 선주와 그래서 보니까 A 선박, B 선박에서 선체 손상 2만 불, 2만 불, 불가동 손실 2만 불, 2만 불 해서 A 선박은 4만 불, B 선박은 6만 불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A 선주와 B 선주 간의 충돌 과실 비율 배분에 관해서는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논의 끝에 서로 과실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양 선박의 보험자는 이 합의에 동의하였다. 위 상황에서 A 선주가 선박보험을 아래의 조건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A 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충돌 과실 비율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돌 과실 비율. 자, 여러분 해상보험은요, 과실 비율을 정하던 또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다 선주끼리 이렇게 정하고 지급하고 지급받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여기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자, 충돌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뭐 그대로 따르면 되고요. 합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무슨 방식? 자손 자담 방식으로 뭘 한다? 과실 비율을 정한다. 자손 자담 비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게. 자손 자담 방식,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는 방식. 그래서 요거를 드롭 핸드 세틀먼트, 영문 타이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드롭 핸드 세틀먼트. 나중에는 요것을 설명하라고, 약수를 하라고 나옵니다. 드롭 핸드 세틀먼트, 자손 자담 방식이다. 자손 자담 방식.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등가식을 놓고 푸는 그런 방정식 문제. 서로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A의 손해가 A 선박 4만 불, B 선박이 선체 손상, 불가동 손상 해가지고 6만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4만 불하고 6만 불이 서로 부담하는 게 똑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A의 과실을 X라고 하자. 그러면 B의 과실은 뭐예요? B의 과실도 똑같은 숫자나 문자를 사용해야 방정식이 풀리죠. 1 마이너스 X죠. 그죠? 1은 100이니까 100 마이너스 X 퍼센트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A 선박이 물어줄 거는 얼마야? 내 과실이 X라고 하면은, B의 선박의 손해 얼마? 6만 불에 나의 과실, A의 과실 이를 곱해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 선박의 손해 얼마? 4만 불. 여기다가 내 과실만큼 곱해서 주면 똑같겠죠. 되겠죠. 그죠? 자, A의 과실만큼 B 손해에다가 곱한 것을 주면 될 테고, A 선주는 B 선주는 A 선박의 손해에다가 자기의 과실만큼 주면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똑같이 놓고 푸는 것이 바로 자손자담 방식. 내가 물어주는 거하고 너 물어주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6만 X 또 4만 마이너스 4만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만 X가 여기로 가면은 여기는 2만 X만 남죠. 2만 X는 4만이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X는 얼마야? X는 여기다 무슨 숫자를 곱해야 4가 돼요?
2에다가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 요게 마이너스니까 여기로 가면 더해지죠, 그죠? 2만 x가 아니고 얼마? 10만 x. 요건 마이너스니까 지금 1 마이너스 x 요거를 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그래서 10만 x는 4만. 그럼 여기다가 40%를 곱하면 10분의 4니까 그죠? x는 10만 분의 4만이니까 요거는 40%입니다. 요 40%가 바로 뭐다? A의 과실이다. A의 과실. A의 과실 X는 40%. 그러면 B의 과실은 얼마? 1 마이너스 X니까 100% 마이너스 40%는 60%. 이렇게 4대 6으로 자손자담,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드롭 핸드 세틀먼트, 자손자담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정해놓고 보니까 과실이 A의 과실 40%, A 선박대 B의 과실이 각각 4대 6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지문이 뭐였었냐면 A 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A 선체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자, PA가 얼마예요? 불가동 손실은 선박 보험자가 신경 쓸 내용이 아닙니다. 선체 손상이 얼마예요? 2만 불이죠. 60%는 B한테 받아오니까 40%만 주면 됩니다. 내 과실만큼만 주면 돼요. 8,000불. 그 다음에 RDC. 자, RDC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대방한테 물어줄 거. 상대방한테 물어줄게. 총 6만 불이고 내 과실만큼은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40%. 이 RDC에 대해서 이것이 3사 RDC냐, 4사 RDC냐. 자, 약관의 4사 RDC, 증권의 4사 RDC로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3사 RDC로 계산해야 된다. 무조건. 지문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3사 RDC입니다. 자, 3사 RDC. 4분의 3만 물어준다. 4분의 1은 어디서 물어준다 했죠? 4분의 1은 P&I 클럽에서 물어준다. 4분의 1 RDC는 P&I 클럽에서 물어줍니다. Protection and Indemnity 클럽입니다. 자, 그러면 6만 불에 40%면 2만 4천 불. 2만 4천 불에 4분의 3이면 얼마가 될까요? 4, 6에 24, 3, 6, 18, 18,000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26,000불이고 여기서 디덕터블 얼마? 5,000불을 빼주면 26,000에서 5,000불을 빼주면 21,000불에
지급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지급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바로 드롭 앤드 세틀먼트. 양 선주 간의 과실 비율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드롭 앤드 세틀먼트, 자손 자단 방식, 내 손해는 내가 부담한다 라는 방식에 의해서 과실 비율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구하면 됩니다. 지급보험금을. 그리고 RDC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뭘 해라? 4분의 3만 지급하는 것이고 4분의 1은 어디서? P&I 클럽에서 지급을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까지 풀어보고 그 뒤에 약술 문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쌀을 도착지에서 계량한 결과 부족손이 발생했다. 부족손이 발생했습니다. 자, 보험 조건과 손실량이 다음과 같을 때 적하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건 한번 써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ICCB Institute Cargo Close ICC including 그 다음에 shortage including shortage 했으니까 부족손을 포함해서 자, 부족손을 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해서 단 in excess 5% 해상보험의 액세스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디덕터블하고 똑같습니다. 초과 금액을 물어주라. On the whole. 전체 양에서 5%를 초과한 손실을 물어주는 부족손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부족하게 됐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약관이 이렇게 다 영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액세스 뒤에 붙은 거는 다 뭐다? 디덕터블. 인클루딩은 포함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문제 3번은 기본 이론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던 바로 수분량을 감안해서 쇼티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선정량이 1000톤. 총 선정량이 1000톤. 그 다음에 CIF 가액이 5만 불. CIF가 5만 불. 가입 금액은 항상 있습니다. 5만 5천 불. 통상 이제 110%를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여기 5만 5천 불이 되겠죠. 그리고 선적시 수분 함량. 선적시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냐면은 8%. 그 다음에 도착시 수분 함량이 6%. 도착 중량이 몇 퍼센트? 920톤.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적하. 자, 기본적인 문제야.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선적시 수분 함량을 5%
감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시 수분 함량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수월하고 이것은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잘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적시 수분 함량을 감안해서 한번 구해 보죠. 선적시는 선적할 때니까 선적량이 얼마냐면은 1000톤 그대로잖아요, 그죠? 수분 함량을 그때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도착량이 920톤이에요. 그럼 오다가 수분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적시의 기준으로, 선적시 얼마? 수분 함량이 8%일 때를 기준으로 요 920톤 도착했을 때의 중량 920톤을 고쳐줘야 됩니다. 선적시의 기준,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하면 선적시는 1000톤, 도착량은 920톤. 그러면 이 도착량을 선적시는 수분 함량이 8%였고 얘는 6%니까 아마도 수분 함량을 빼면 얘 양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수분 함량이 얘는 적으니까 실제 양은 얘보다는 많다는 얘기예요. 얘보다는. 그러면 선적시의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양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920톤에 항상 기준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선적시의 수분 함량이 분모로 갑니다. 이렇게 분모로 갑니다. 분모로. 그러면 아까 이거는 92%가 되겠죠. 그리고 도착 시의 수분 함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럼 이건 94%가 되겠죠. 그러면 92%일 때보다 94%일 때가 어떻게 해요? 요 양이 늘어나겠죠. 분모가 적으니까 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940이 나옵니다. 940. 왜냐하면 얘하고 약분되니까 요것만 남죠. 그죠? 940이 나옵니다. 940톤.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지문에서 including shortage를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in excess 5% on the whole 이랬습니다. 조건이. 자, 전체에서 5%는 뭐를 안 물어주겠다. 그러면 전체의 5%가 요거의 5%냐? 아니다 이게. 전체는 처음에 실렸던 1000톤의 5% 하면 얼마예요? 1000톤의 5% 하면은 요거는 50톤입니다. 50톤. 50톤입니다. 그리고 도착 시는 940톤이에요. 정산을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이 1000톤에서 940톤은 살아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0톤은 안 물어준다고 했으니까 빼면은 10톤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10톤은 어떻게 물어줘요? 10톤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해야죠. 55,000불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0톤에 대해서 가입한 겁니다. 선적시에 55,000불의 보험 가입 금액에 1000톤에 대해서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약분되죠. 100분의 1로. 100분의 1이면 이게
공 2개 없어지니까 550불. 요것만 물어주면 된다는 얘기. 550불. 자,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이 55,000불이었으니까 1000톤 공 3개 지우면 요게 55불입니다. 1톤에. 이렇게 10톤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550불을 물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착 시에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더 공부를 해보죠. 자, 도착을 했을 때는 이 1000톤은 뭐예요? 1000톤은 선적 시의 양입니다. 선적 시의 양. 그럼 이것부터를 도착 시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000톤 자체를. 그럼 1000톤에다가 자, 기준이 되는 것이 밑으로 오라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것이. 자, 100 마이너스 얼마? 6%죠. 여기 기준이 되는 것이 밑으로 오라 그랬어요. 도착 시의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도착 시가 6%예요. 그리고 위가 8%예요. 당연히 요거는 94고 요거는 92니까 분모가 크니까 요 양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얘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 도착시 기준으로 할 때는 수분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양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거메스바. 그러면 1000톤을 94분의 92로 하니까 약간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도착 시의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하면 자꾸 소수점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걸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978.7234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식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 전체 금액의 5%를 디덕터블 해라 하는 것은 바로 요거의 5%를 디덕터블 하라는 소리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5%는 978.7234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8.9362.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대상은 978.7234에서 얼마가 도착했어요? 아까 920톤으로 도착했을 때 수분 함량이 920톤이었으니까 6%일 때 쟤는 고칠 필요가 없죠. 이게 도착시니까. 도착시니까 그냥 920톤을 그대로 빼주면 되죠. 그대로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5%에 해당하는 48.9362를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9.7872. 자,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지급보험금은 9.7872에서 55,000불 가입했죠. 여기는 선적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톤을 55,000에 가입을 한 건데 도착할 때 했을 때는 얘가 55,000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978.7234 요거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550불이 나옵니다. 550불이 똑같이 나옵니다.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던 선적시를 기준으로 하던 결과는 동일한데 계산하는 과정이 선적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그 1000톤 자체가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건 선적시 기준이니까. 그리고 도착량만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줄 때는 어떻게 바꿔주냐? 기준이 되는 수분 함량을 밑에다 100에서 빼고 밑에다 놓고 분모에다 놓고 또 도착 시에 수분 함량을 분자에다 놓고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1000톤일 때 몇 퍼센트면 얼마 톤일 때 6%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착량을 선적시 수분 함량 기준으로 고친 다음에 그것을 전체 금액에서 빼고 5%는 디덕터블 하라 그랬으니까 1000에 5% 이렇게 빼주면 10%를 1000톤이 55,000불에 가입한 거라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550불이 나오죠. 그럼 도착시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1000톤 자체를 도착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000톤 자체를. 1000톤은 8%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1000톤이지 요거를 6%가 함유했을 때는 무게가 얼마냐 이런 거죠. 8%일 때 1000톤이면 6%일 때 얼마냐. 요거다. 실제 무게는. 얘는 실제 무게가 8% 빼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무게다. 이게. 6%를 기준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고 요것이 보험에 가입을 한 거고요. 요 도착 시의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선적 시의 양을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복잡해지죠, 내용이. 요게 보험에 가입한 거고 요거의 5%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의 5%. 그러면 요거의 5%를 구하고 또 이 도착한 것을 기준으로 수분 함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선적시 기준 했을 때는 전체 양을 바꿀 필요가 없고 도착시 기준 했을 때는 도착한 놈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 빼고 요 5%를 빼면 마찬가지로 550불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역순으로 뒤집어서 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원리는 알고 계셔야 하는 원리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